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캐글 리더보드 만들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챌린지를 생성을 해볼 텐데요. 챌린지 생성은 왼쪽 메뉴바에 컴피티션을 누르시고 자, 컴피티션 그리고 컴피티션에서도 인클래스라고 하는 것을 고릅니다. 주로 수업 시간에 활용될 이 연습 리더보드를 인클래스라고 하는 곳에서 생성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캐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오른쪽,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요 Create New Competition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챌린지의 타이틀과 링크를, 즉 프로젝트를 생성을 할 건데요. 준비된 왼쪽의 자료를 기반으로 그대로 한번 따라서 쳐볼게요. 따릉이 사용자 예측 문제 그리고 캐글 리더보드 만들기 여기까지는 똑같이 만들어도 상관이 없는데요. 요 URL 주소는 겹치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 테스트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고 뜰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이미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떠서 이렇게 이름을 살짝 바꿔서 컴피티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캐글 리더보드, 인클래스 리더보드가 이제 생성이 됐고요. 다음 이제 설정에 들어갈 거예요. 설정은 이 호스트라고 하는 탭이 생겨서 이 호스트라고 하는 곳에서 다 관장을 하게 되는데요. 크게 바꿔야 될 부분, 이 세팅스에서 이 데드라인이라고 불리워지는 시간, 즉 여러분이 본 챌린지를 마감하고 싶은 시간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11월 2일로 한번 해볼게요. 시간 설정할 때 주의하실 점은 그 UTC 시간이니까 실제로 환산을 하셔서 시간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주의해서 설정하셔야 될 게 여기 이렇게 맥시멈 데일리 서브미션이 지금은 2회로 되어 있는데요. 즉 하루에 2번밖에 리더보드 제출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최대값이 지금 20이기 때문에 20으로 설정을 하시고 세이브 체인지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성공적으로 저장이 되었다고 뜨네요. 자, 다음은 요 프라이버시 탭에 가시면 이것도 중요한 설정인데요. 퍼블릭으로 본 리더보드를 만들 것인지, 그러니까 즉 공개 버전으로 만들 것인지 비공개 버전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설정 부분인데요. 공개 버전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 수업 시간 리더보드를 본 수업 학생이 아닌 사람들이 자꾸 들어와서 문제를 푼다거나 대회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허가받지 않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대회를 진행할 수도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반드시 리미티드로 설정을 해 주시고요. 세이브 컴피티션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대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 혹은 대회 그 수업 시간 과제를 제출하고자 하는 그 대상 학생들에게 이 링크를 공유해 주시면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이밸류에이션 탭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테스트할 때 쓰는 여러 가지 매트릭들을 여기서 설정을 하게 돼요. 스코어 매트릭 보시면 카테고라이제이션 애큐러시, RMSE, AUC, 인F 스코어 등등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매트릭은 존재하는 편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없는 것들을 활용을 하시려면 제가 알기로 커스터마이징 매트릭은 현재로서는 유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료가 아닌다거나 혹은 도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평가 매트릭으로 기본 디폴트가 아닌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분은 저에게도 조금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RMSE를 설정을 할 건데요. 이 따릉이 사용자 예측 문제는 아무래도 회귀 문제다 보니까 루트민 스퀘어 에러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솔루션 파일에는 정답 파일을 업로드를 하고 샘플 서브미션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본 대회에 참여할 학생들에게 제공할 샘플 서브미션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학생들이 저 파일에다가 정답을 채워서 이제 제출을 할 건데
그 정답에 대한 양식이 있을 거잖아요. 즉 양식 템플릿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왼쪽 설명대로 정답 파일을 먼저 올리는 것부터 해볼게요. 제 정답은요, 솔루션이라고 하는 파일이어서 이렇게 올렸고요. 올리고 나면 솔루션 컬럼스를 세팅을 하게 바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매핑을 시켜야 되는 거죠. 실제로 아이디에 해당하는 부분이 뭔지, 그리고 이 따릉이 예측 문제의 그 카운트 값, 즉 사용자 예측된 수가 뭔지에 대한 그 CSV 파일 내에 각 컬럼을 매핑을 해줘야 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아이디는 아이디, 지금 더블로 들어가 있는 값이 있는데 그게 이제 실제 카운트에 매핑이 된다라고 알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퍼블릭 리더보드와 그 프라이빗 리더보드의 그 비율을 설정하는 부분인데 일단 100으로 설정하시고 Set Solution Mapping을 눌러주세요. 자, 이게 이제 도대체 이 퍼블릭과 프라이빗 보드가 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테스트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 트레인 데이터를 가지고서 트레인 내에서 밸리데이션을 뽑아서 활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회 같은 데에서 밸리데이션 보드를 따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즉, 테스트 데이터의 일부를 떼서 밸리데이션용으로 쓰고 나머지를 정식 테스트용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챌린지를 운영을 할 때 만약 50대 50으로 밸리데이션 하는데 목적으로 데이터를 50%를 쓰고 테스트용으로 50%를 쓰실 거라면 여기에 들어가는 이 100이라고 하는 수치를 50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트레인 데이터를 이제 밸리데이션 일부로 떼서 쓰고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있어서 테스트는 그대로 테스트 100으로 잡아서 이렇게 설정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음은 샘플 서브미션 파일을 세팅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게 이제 제가 보통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서브미션 파일을 업로드를 하였고 실제로 이 샘플 서브미션 파일이 잘 제공이 되었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야 돼요. 즉 오류가 있게 될 경우에는 학생들이 아무리 이 서브미션에 이 주어진 양식에 답안을 넣어서 리더보드에 업로드를 하고 서브미션을 하더라도 제대로 제출이 안 된다라는 에러 메시지가 계속 뜨거든요. 그래서 그 확인하는 절차는 이 다음 여기 보시면 샌드박스 서브미션이라고 하는 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샌드박스 서브미션이라는 곳에 가면 실제로 내가 올린 서브미션 이 샘플 서브미션 파일에 제대로 올라가는지 그 스코어가 뜨거든요. 즉 이 스코어가 뭐 높진 않겠죠. 샘플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카운트 값이 다 0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최대 에러를 보일 겁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막 올린 데이트가 떠 있고 날짜가 떠 있고 퍼블릭 스코어가 이 에러 값이 136이나 되잖아요. 요거는 베이스라인은 사실 아니에요. 만약에 이 벤치마크에 체크를 하시면 리더보드에 베이스라인으로 제공이 될 건데 저 같은 경우는 베이스라인을 따로 찍어서 제가 푼 가장 기본이 되는 솔루션을 업로드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한번 준비되어진 요 수업 시간에 가장 기본적인 API로 푼 답안을 제출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러면 막 올린 파일이 여기 보시면 81.48219라고 되어 있죠. 저는 이 녀석을 리더보드의 베이스라인으로 설정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도 보실 거예요. 베이스라인.
네, 하시고 리더보드를 확인을 해볼게요. 이름이 그대로 되어 있네요. 아직 변경이 안 된 것 같은데. 호스트에서 샌드박스 서브미션에 왜 이름이 안 바뀌었을까요? 베이스라인. 이 저장 버튼을 안 눌러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바뀌었죠? 서럽네요. 다시 한번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갑자기 생겼네요. 네, 베이스라인 이름 바뀐 녀석이 리더보드 보시면 베이스라인으로 바뀌어 있죠? 네, 이렇게 리더보드에 네, 샘플 서브미션에 대한 결과 말고 누군가에게 이 리더보드를 통해서 이 정도 스코어 정도는 쉽게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제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호스트에서 체크리스트를 보고 최종적으로 이 챌린지를 활성화하기 전에 어떤 부분이 빠졌는지 확인을 할게요. 보시면 결정적으로 지금 데이터 업로드가 안 됐죠?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것들이 안 되어 있으니까 매니지 데이터를 누르시고 자, 업로드 퍼스트 버전 해서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그리고 샘플을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전 1.0이라고 써주시고요. 저거는 로그이기 때문에 로그는 여러분들이 쓰시고 싶은 대로 쓰셔서 제공하시면 돼요. 이렇게 크리에이트 하시면 네, 성공적으로 이제 데이터가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호스트를 누르시고 런치 체크리스트에 가시면 이제 마지막 것만 남았는데요. 기본적으로 템플릿이 주어졌어요. 어떤 템플릿이냐면 이런 데이터의 이 챌린지에 대한 디스크립션 그리고 이밸류에이션에 대한 설명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요거를 다 따릉이 사용자 예측 문제에 맞게 변경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일단 귀찮으시면 지우고 저장 그리고 이밸류에이션도 에디트 누르시고 지우고 저장 그리고 이 데이터 부분에서 에디트 누르시고 지우고 저장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일단 다 지웠어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설명되어져 있는 부분들은 없겠죠. 이렇게 하고 체크리스트 확인하시면 네 이렇습니다. 다 모든 게 설정 완료가 되었고 언제부터 본 챌린지를 시작할 건지에 대한 지금 시작할 건지 아니면 앞에 날짜를 눌렀어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날짜를 세팅하는 거를 보여드리려다가 실수로 눌러버렸는데 요걸 누르시지 마시고 요 앞에 부분을 클릭하셔야 날짜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저도 자주 실수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따릉이 예측 문제가 정식으로 런칭이 되었고 지금부터 이제 문제풀이가 시작되어 있다라고 하는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따릉이 사용자 예측 문제라고 하는 준비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캐글 리더보드를 만드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비디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